예. 이거 정말 돈 주고 들어야 하는 강의인데요. 네. 예.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 다뤄보는 주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상가를 매수하려고 할 때 매수인들이 고려해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상가가 진짜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외관이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매매계약서나 이런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상가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상가변호사.com 김재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주제잖아요. 굉장히 좀 설레는데, 변호사님, 오늘 상가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정말 돈 주고 들어야 하는 강의인데요. 네. 예.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10,000원, 2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끌어모으고 또 거기에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게 되면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거래할 부동산을 직접 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건물에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같은 임차인들의 권리들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보통 변호사님 상가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가를 리모델링 하거나 목적이 있어서 매수하는 게 대부분인데,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바뀌었어도 나 안 나가, 계약기간 보장해줘, 권리금 회수할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할 때, 특히나 매매계약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몇 년 정도 더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차임 연체는 없는지, 이런 사실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를 매수할 때 영업 중인 임차인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이제 아셨는데, 이런 분들은 문제잖아요. 이미 상가 매매 계약을 이런 걸 모르고 해버리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내가 직접 쓰려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고 내보내려면 권리금을 보호해 줘야 되는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다른 건 다 꼼꼼하게 살피셨어도 의외로 임차인의 권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나 명도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서 가능한 매수자님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공개가 돼야 구독자분들이 눈이 번쩍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까지 매수자들 좀 경제적 피해를 막아줬다라는 사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5개월 전에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이에요. 매수자인 A사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했는데 매매 계약이 다 끝나고 보니 그제서야 상가 건물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인 거죠. A사도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같은 것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심지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니 2억 8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액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2억 8천만 원이나 요구를 하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정 보상 금액 수준에 대한 근거를 찾아 나갔어요. 주변 권리금 시세에 비해서 임차인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임차인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임대인에게 주장한 권리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권리금으로 상가를 내놓은 증거도 확보를 했고요. 결국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에서도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상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주장한 2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8천만 원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의뢰인분은 그래도 전문가한테 바로 맡겨서 대응을 잘 하시니까 거의 2억 원 정도 보상금을 많이 줄여서 명도를 하신 거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요즘 워낙 임차인들의 권리금이나 이런 권리가 잘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수자들 중에 포기하고 그냥 돈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첫 번째 목표겠지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법률적으로 정확한 검토나 확실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임차인 명도와 관련돼서 분쟁을 겪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전문, 상가 전문 김재은 변호사님께 배워봤네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